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의 챕터 2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W는 G제곱 이 매핑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수함수가 아니라 실함수, 즉 G와 W가 실수이면 이거 그래프는 간단한 이제 포물선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복소 변수는 한 프레임 안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화살표로 연결해야 됩니다. G는 x 더하기 iy, W는 u 더하기 iv라고 놓고 u와 v를 xy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더하기 iv는 x 더하기 iy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해보면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i 곱하기 2xy가 되죠. 그래서 uxy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vxy는 2xy가 됩니다. 이 계산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두 개의 평면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는 u축, v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x, y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u, v를 계산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u는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v는 2xy잖아요. 그러면 이 x, y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이제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W는 FG의 모든 점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의 커브나 라인의 이미지를 우리가 제안을 시켜보고 그걸 이용해서 이 매핑의 그래프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몇 개의 커브를 그려볼 건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선 같습니다. y는 mx 직선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uxy는 x제곱 빼기 y제곱, vxy는 2xy, 이건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식이고, 근데 이제 m이 1, -1 그리고 이제 다른 값일 때 조금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m은 1일 때, -1일 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m이 1이면 일단 y는 x입니다. 그래서 y는 x, 이 위에 점이 있을 때 여기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y는 x를 대입하면 u는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v는 y 대신 x를 대입하면 2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a, a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이죠. a, a는 0,2a 제곱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만약 a, a라고 하면 이 점은 0,2a 제곱의 대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느냐면 a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계속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마 원점에서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커져서 이 허수축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a 제곱이니까 원점에서 a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a, a 뿐만이 아니라 -a, -a라는 점 역시 이 0,2a 제곱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점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아마 두 번 겹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함수로 생각했을 때도 어차피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점으로 가는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성질입니다. 이번에 -1일 때도 해볼 건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y는 -x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u는 역시 0이 되고요. v는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a가 0,-2a 제곱으로 가니까 이 a, -a가 0,-2a 제곱에 대응이 되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점은 여기부터 요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 밑으로 이동해서 이 두 점이 한 점에 대응이 되는 것은 이 왼쪽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직선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다른 기울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y는 mx이고 m이 1, -1이 아닌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mx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u는 1 빼기 m제곱 곱하기 x제곱이 되고요. v는 이제 여기에 대입해 보면 2m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제곱을 소거하면서 u와 v의 관계식을 계산해 보면 v는 2m 나누기 1 빼기 m제곱 u 역시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1이나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 이 위에 있는 점은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아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미지는 이런 이제 완전히 허수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허수축이 아니라 이런 기울기를 갖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Y 평면에
리얼 액시스와 이제 평행한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실수축과 평행한 라인입니다. 그런 라인은 우리가 y는 c라고 쓸 수 있는데 이 c가 0보다 큰 경우와 c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 보도록 하죠. 일단 y 대신에 c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u는 x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v는 2cx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x를 소거하기 위해서 x는 2c분의 v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u는 2c분의 v의 제곱 빼기 c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c, 지금 y가 c니까요. a, c 이 점은 여기 a를 대입하면 a제곱 빼기 c제곱, 2ca 이 점으로 대응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밑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가 0보다 큰 경우를 했으니까 지금 y는 c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c입니다. 이때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에 a, c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점이 지금 요곳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네, 요것은 이제 무한대이고 요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점까지 오면 아마 이 점이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가 0보다 작을 때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 이제 지금 c가 제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 a, c가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의 하나의 대응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대응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면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a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니고 c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네, 이렇게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점까지 가면 요 점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포물선 역시 두 개의 점이 같은 점으로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아마 이 원점 대칭으로 두 개의 같은 점이 같은 점에 대응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실함수에서도 원점의 반대쪽에 있는 두 점이 같은 값에 대응되잖아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수축의 평행한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경우와 거의 비슷해요. x는 c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u는 c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v는 2cy가 되죠. 여기 이제 y를 소거를 해보면 앞선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u는 c제곱 빼기 20분의 v의 제곱이 돼서 역시 포물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c를 대입을 해보면 c, a라는 점이 이러한 점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나눠 보겠는데 앞선 경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려볼게요. x 대신에 c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 포물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포물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c, a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 이러한 점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서는 c와 a가 모두 다 양수니까 요거는 아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쪽은 이제 양수죠. 그래서 아마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점이 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c가 음수인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네, 역시 이제 c, a가 여기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포물선에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야지 이 방향으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두 점이 한 점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 방향이 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xy 평면에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줘 보겠는데요. x제곱 빼기 y제곱은 c라는 커브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u가 상수가 되게끔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u는 c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y로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v는 2y 루트 y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y는 계속 움직이고 c는 상수가 되고 지금 u는 c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라인이에요. 어떤 라인이냐면 c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먼저 가정을 했으니까 지금 u가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c인데 먼저 c가 0보다 큰 걸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우리가 포물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a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점의 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요 좌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점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볼게요. 이건 이제 지금 a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니까요.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요것도 0보다 크고 요것도 0보다 크니까 뭐 이쯤에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방향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굉장히 크면 이 값도 지금 굉장히 큰 무한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점까지 올 것 같고요. 계속 내려가면 아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점이 대응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C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그래프가 조금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C가 0보다 작으니까 U는 C일 때 C가 음수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부호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내려오면 아마 요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원점 대칭일 때 요렇게 가면 뭐 이렇게 똑같이 대응된다는 건 뭐 변함없습니다. 이번에는 요 EXY가 상수가 되도록 이런 커브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Y 대신에 뭐 이걸 풀어서 대입하면 U는 X제곱 빼기 C제곱 나누기 4X제곱이 되고요. 여기 이제 V는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 2A분의 C라는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죠. V는 C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C가 0보다 큰 경우에요. EXY는 C는 지금 C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의 점이 이런데 이제 대응이 될 건데 뭐 역시 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2A분의 C니까요. A가 이쪽에 뭐 A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역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으로 다가가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서 여기는 이제 조금 뭐 다르게 여기를 완전히 통과하겠네요. 이렇게 쭉 통과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오면 이 방향으로 대응이 되겠죠. 네, 이제 C가 음수일 때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C가 음수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지금 C가 음수면 V는 C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방향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A가 이제 무한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면 어차피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계속 이렇게 가면 A가 0으로 수렴하면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도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이 방향으로 지나가서 두 점이 한 점에 대응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개의 방향을 나누어서 해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의 경우를 나눴는데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G제곱 E 매핑에 대해서 이러한 집합 S의 이미지를 스케치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 Y는 1을 그려보면 Y는 X분의 1이고 지금 XY 양수만 그리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제가 색깔 칠한 이 전체가 요 집합 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W는 G제곱에 따라서 어디로 이제 가느냐 그걸 그리고 싶은데 아까 요 X, Y는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그려봤었잖아요. 아까 이 경우죠. X, Y는 뭐 정확하게는 2분의 C죠. EXY는 C. 요것을 우리가 그려봤더니 요 직선으로 갔었거든요. 그 사실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는 V는 뭐 이렇게 되는 건 아까와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편의상 요 2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EXY는 C. 네, 이 식을 만족하는 X, Y의 집합을 S라고 쓰지 않고 SC라고 쓰겠습니다. 이유는 요 C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C의 범위는 0과 2 사이라고 하면 이 SC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C가 2보다 작으니까 요 그래프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SC가 됩니다. 즉, 이 X, Y가 이 SC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서 뭘 공부했냐면 요 SC, 요 집합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V좌표가 C인 것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0과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요것이 뭐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요렇게 이제 더 작아지는 요 그래프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C가 0과 2 사이니까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가장 위로 가봤자 V좌표가 2인 이 직선을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색깔 칠한 부분은 이러한 요 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느냐면 요 축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요 축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요 축을 우리가 이제 또 집합을 두 개로 나눠서 쓸 건데, 하나를 S', 하나를 S 더블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S' 은 0,y이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x가 0이니까 y축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u 0,y는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v 0,y는 0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u축이고 v축이니까, 그래서 v가 0이고 u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기 전체 축을 다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 뭐 똑같이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죠?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아까는 여기가 이제 점선이었는데 사실은 요 선과 요 선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선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래 선과 위 선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이 스트립으로 간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G제곱 역시 이제 폴라 폼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역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제 폴라 폼은 G는 R2의 I 세타 승이라고 놓고 W는 로 2의 I phi 승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 2I의 phi는 R2I의 세타 승 제곱이니까 R 제곱에 2의 2I 세타 승이 돼서 이제 로는 R 제곱이 되고요. phi는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즉 원점에서의 거리는 제곱이 되고요. 아규먼트는 2배가 됩니다. 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다음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은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S라고 했을 때 아까 그 W는 G제곱에 대한 이 S의 이미지를 스케치해 보라는 건데요. 네, 이거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이고 2i인 아마 지금 제가 원을 그렸는데 요 4분 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극좌표 표현으로 하면 R은 0과 2 사이이고요. 세타는 0과 2분의 파이죠. 지금 여기가 아규먼트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0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G제곱으로 대응을 해주면 요 S는 어디로 가냐면 로 phi, 극좌표 표현으로 이렇게 가는데 로는 0과 4 사이로 갈 겁니다. 아까 이제 로는 R의 제곱이라고 했고요. phi는 이제 2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편각이 0부터 파이까지 가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4인 원인데 지금 이제 편각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가 지금 찾으려는 이미지가 되고요. 극좌표 표현이 아니라 UV, 직교좌표 표현으로 해보자면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6보다 작고 V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W는 G제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극좌표 표현으로 해보면 W는 Gn승,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G는 R2I의 세타승, W는 로 2I phi승이라고 놓으면 뭐 똑같은 계산으로 해보면 로는 R의 n승, phi는 n세타,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는 n제곱이 되고요. 아규먼트는 n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이런 집합 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사분면이죠. W는 G제곱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로 가느냐를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S는 우리가 일사분면이니까 R은 0보다 크고 세타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제곱을 하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4제곱을 해도 그냥 임의의 양수가 되고요. 이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4를 곱하니까 2파이까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하나 빠졌죠. 네, 요 집합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집합은 X축, Y축이 여기 있으니까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요 일사분면이 S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규먼트가 4배가 되니까 요 아규먼트가 이렇게 4배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건 포함은 안 되는데 요 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요 선이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요 선이 아규먼트가 4배가 되면 지금 이게 90도잖아요. 4배가 되면 요렇게 가서 360도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쭉 회전이 돼서 모든 평면을 다 이렇게 메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한쪽이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떻게 해도 요 빨간 선 있죠. 요건 이제 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원점과 요 지금 이 파란 선, 요 선을 우리가 메꾸지 못하니까 요걸 이제 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x, 0 이렇게 쓰면 되는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의 실수축인데 원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걸 뺀 전체 평면으로 대응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오늘 뭐 굉장히 복잡한 걸 했는데 각 결과들을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했던 것처럼 각 경우를 나눠서 그리는 연습은 몇 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참 뒤일 것 같은데요. 3장에서 몇 개의 기본 함수, 뭐 지수함수라든지 사인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커브의 이미지를 계산해 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제가 왜 베이징 매핑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